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무료 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피플 퍼스트 오프닝, 사람을 목적에 두는 조직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근본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조직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람은 조직의 성과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조직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의사결정에서는 숫자와 효율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사람이 줄어들고 성과 압박 속에서 번아웃과 퇴사가 늘어납니다. 구성원은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조직에서는 말하지 않는 문화가 생깁니다. 결국 조직의 위기는 숫자의 위기 이전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의 위기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사람을 수단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구성원을 목표 달성의 도구로 보는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목적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둘째, 존엄과 효율이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셋째, 나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입니다. 리더의 말 한마디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오늘의 흐름은 5단계입니다. 먼저 why, 왜 people first인가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how, 실제 조직에서 people first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국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what,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도구와 프레임워크를 다룹니다. 이어서 so was, 이것이 나와 우리 팀의 어떤 의미인지 성찰합니다. 마지막으로 now what, 지금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정리합니다. 문화는 구호가 아니라 반복된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피플 퍼스트란 조직의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중심에 사람의 존엄과 성장을 두는 철학이자 실천 원칙입니다. 사람을 성과 창출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지만 늘리거나 성과 평가를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요구를 들어주자는 것도 아니고 효율을 포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사람의 존엄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성과와 인간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성과란 구성원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최대 역량을 발휘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성과입니다. 이 성과는 단기 숫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는 내재적 동기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의미와 자율에서 비롯되는 동기입니다. 둘째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실패와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셋째는 지속 가능성이고 넷째는 성장 지향입니다. 구성원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으로 연결될 때 성과는 오래갑니다. 조직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긴장은 존엄과 효율의 충돌입니다. 효율은 빠른 의사결정, 목표 달성, 비용 절감, 자원 최적화를 요구합니다. 반면 존엄은 자율성, 선택권, 심리적 안전, 의미 있는 피드백, 장기적 성장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마감을 위해 주말 특근을 지시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리더의 선택은 단순한 일정 관리가 아닙니다. 그 선택이 반복되면 조직 문화가 됩니다. 피플 퍼스트가 지금 중요한 이유는 일의 본질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사람이 생산 부품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지식경제 시대에는 사람이 인적 자원으로 불렸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사람이 창의적 주체가 되었습니다. AI가 반복 업무를 대체할수록 인간에게 남는 것은 창의성, 공감, 판단, 의미 부여 능력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조직은 더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피플 퍼스트의 뿌리는 철학과 경영학 모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슬로는 인간이 생리적 욕구를 넘어 자아 실현까지 나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맥그레거는 통제 중심의 X 이론과 신뢰 중심의 Y 이론을 구분했습니다. 그린리프는 리더란 먼저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흐름이 사람 중심 리더십의 바탕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피플 퍼스트 조직의 핵심 조건입니다.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는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의 공통점이 지능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은 아이디어를 더 많이 제안하고 몰입도도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질문하고 실수와 우려를 말할 수 있을 때 조직은 위험을 빨리 발견하고 더 빠르게 배웁니다. 리더의 언어는 문화를 만듭니다.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 변명은 필요 없고 결과만 보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언어는 빠르게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을 위축시키고 침묵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네 생각은 어떤지,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피플 퍼스트는 거창한 선언보다 오늘 건네는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핑크는 드라이브에서 당근과 채찍 같은 외재적 동기가 단순 반복 업무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창의적 지식 노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진짜 몰입은 자율성, 숙달, 목적에서 나옵니다. 자율성은 어떻게 일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숙달은 더 나아지고 있다는 성장의 경험입니다. 목적은 내가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이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할 때 최고의 동기와 웰빙을 경험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율성입니다. 내 행동이 스스로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능감입니다. 내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셋째는 관계성입니다. 다른 사람과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리더가 이 세 가지를 살려줄 때 구성원은 외부 강제 없이도 움직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피플 퍼스트와 매우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린리프는 리더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성원의 성장과 필요를 진지하게 살피고 더 좋은 판단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서번트 리더는 경청, 공감, 치유, 인식, 설득, 개념화, 예지, 청지기, 정신, 성장 헌신, 공동체 구축을 실천합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서는 것입니다. 피플 퍼스트는 세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가치입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겠다는 철학적 신념입니다. 둘째는 구조입니다. 존엄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프로세스입니다. 셋째는 행동입니다. 리더와 구성원이 매일 선택하는 말과 행동의 패턴입니다. 가치만 있으면 구호가 되고 구조만 있으면 형식이 되며 행동만 있으면 일관성이 약해집니다.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진짜 문화가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창업자 허브 켈러허는 직원을 먼저 행복하게 하면 직원이 고객을 행복하게 하고 고객이 주주를 행복하게 한다는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채용에서는 기술보다 태도를 중시했습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태도는 바꾸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직원 만족도와 고객 만족도 모두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비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자유와 책임의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규정을 촘촘히 만들기보다 맥락을 제공하고 통제보다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휴가 규정과 경비 규정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문화는 고밀도 인재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유는 책임 없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피플 퍼스트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판단하는 리더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유한 킴벌리입니다. 유한 킴벌리는 우리 강산 푸르게 캠페인과 함께 직원 교육에 장기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사조 교대제 도입을 통해 직원에게 학습 시간을 보장한 것은 국내 기업 역사에서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람을 당위 노동력으로만 보지 않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피플 퍼스트는 사람에게 시간을 돌려주고 그 시간이 다시 조직의 역량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웨이의 두 기둥은 지속적 개선과 사람 존중입니다. 카이젠은 모든 구성원이 매일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문화입니다. 사람 존중은 현장 직원의 지혜를 신뢰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철학입니다. 안돈 코드는 어떤 직원도 문제를 발견하면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품질 도구가 아니라 현장의 사람을 신뢰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엔론입니다. 엔론은 한때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았지만 내부는 극단적인 성과, 압박과 두려움의 문화로 가득했습니다.
매년 하위 15%를 해고하는 순위평가 시스템은 협력이 아니라 내부 경쟁과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말하면 불이익을 받는 침묵의 문화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만 취급한 조직은 결국 무너집니다. 엔론은 피플 퍼스트의 반면교사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사티아 나델라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2014년 이전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택 랭킹으로 인해 내부 경쟁과 지식 독점이 강했습니다. 나델라 취임 이후 성장 마인드셋이 도입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안다는 태도에서 나는 계속 배운다는 태도로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스택 랭킹을 폐지하고 공감을 리더십의 핵심 역량으로 삼았으며 협력과 지식 공유를 장려했습니다. 문화가 바뀌자 성과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페타고니아입니다. 페타고니아는 목적 중심 조직의 대표 사례입니다. 창업자 이본 취나드는 회사 전체를 환경보호단체에 기증하며 지구가 유일한 주주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니라 목적이 조직 운영의 중심에 놓인 사례입니다. 구성원이 환경운동에 참여하면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가치와 일이 일치할 때 구성원은 더 깊이 몰입합니다. 여덟 번째 사례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빠르게 성장한 정보기술 기업이지만 성장의 이면에서 성과 압박과 내부 갈등, 수평적 소통의 부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수평적 문화를 말하면서도 실제 의사결정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구성원은 간극을 느낍니다. 피플 퍼스트는 채용 공고나 홈페이지 문구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리더의 일상 행동, 제도의 운영, 구성원의 실제 경험으로만 증명됩니다. 아홉 번째 사례는 자포스입니다. 자포스는 고객 서비스 회사인데 마침 신발도 판다는 철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직원 행복이 고객 경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술 면접에 합격해도 문화 적합성 면접을 별도로 진행했고 신입 연수 후에는 퇴사를 선택하면 $2,000를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했습니다. 진짜 원해서 남는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문화가 전략을 이기는 사례입니다. 성공과 실패 사례를 종합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성공한 조직의 리더십은 가치 기반 의사결정과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실패한 조직은 두려움 기반 통제와 성과 압박 정화가 강합니다. 성공한 조직의 문화는 심리적 안정감과 실패 허용을 갖고 실패한 조직은 침묵과 내부 경쟁으로 움직입니다. 제도는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이 중요하고 언어는 성장을 묻는 공감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선언과 행동의 간극이 조직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플 퍼스트를 실천하려면 네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째, 진단 도구입니다. 우리 조직의 현재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대화 모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피드백과 1대1 대화 구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의사결정 프레임입니다. 존엄과 효율이 충돌할 때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넷째, 문화 설계입니다. 개인의 선의를 제도와 루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프레임워크는 피플 퍼스트 진단 매트릭스입니다. 세로축은 사람 존중 수준이고 가로축은 성과 지향 수준입니다. 사람 존중도 낮고 성과 지향도 낮으면 위기 조직입니다. 성과 지향은 높지만 사람 존중이 낮으면 착취형 조직입니다. 단기 성과는 나올 수 있지만 사람은 지치고 떠납니다. 사람 존중은 높지만 성과 지향이 낮으면 온실형 조직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은 사람도 있고 성과도 있는 피플 퍼스트 조직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워크는 심리적 안정감 4단계 모델입니다. 첫째는 포함의 안정감입니다. 나는 이 집단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가를 묻습니다. 둘째는 학습의 안정감입니다. 질문하고 실험하고 실수해도 괜찮은가를 묻습니다. 셋째는 기여의 안정감입니다. 나의 아이디어와 의견이 가치 있게 다루어지는가를 묻습니다. 넷째는 도전의 안정감입니다. 기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변화를 요청할 수 있는가입니다. 혁신은 2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프레임워크는 SBI 피드백 모델입니다. S는 상황, B는 행동, I는 영향입니다. 지난 월요일 회의에서라는 식으로 상황을 말하고 발표 중 다른 팀원의 말을 끊었을 때라는 식으로 행동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팀원이 위축되어 이후 회의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영향을 말합니다. 핵심은 성격을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그 행동이 이런 영향을 만들었다고 말할 때 방어보다 성찰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프레임워크는 존엄과 효율의 의사결정 나침반입니다. 충돌 상황에서 리더는 단기와 장기, 존엄과 효율 사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기 효율은 즉각 성과를 만들 수 있지만 장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장기 존엄은 신뢰와 문화를 강화하지만 당장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결정이 5년 후 우리 조직 문화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가입니다. 단기 효율이 장기 신뢰를 무너뜨리면 결국 조직 전체가 약해집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워크는 1대1 미팅 구조화 모델입니다. 피플 퍼스트 리더십의 강력한 실천 도구는 정기적인 1대1 미팅입니다. 첫째, 5분 동안 체크인합니다. 요즘 어떤지, 컨디션은 괜찮은지 묻습니다. 둘째, 10분 동안 성장 질문을 합니다. 지금 가장 배우고 싶은 것과 필요한 도움을 묻습니다. 셋째, 10분 동안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일하는데 가장 힘든 점과 리더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묻습니다. 넷째, 5분 동안 의미를 연결합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워크는 팀 문화 헌장입니다. 팀 문화 헌장은 함께 일하는 방식, 가치, 기대를 명시적으로 합의한 문서입니다. 중요한 점은 리더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팀원이 함께 만든다는 것입니다. 포함 요소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 방식, 함께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헌장은 벽에 붙이는 장식이 아닙니다. 매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프레임워크는 강점 기반 리더십 모델입니다. 피플 퍼스트 리더는 구성원의 약점만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강점을 발견하고 강점이 발휘될 역할을 설계합니다. 강점 발견은 대화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강점과 역할을 매칭하고 강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더 발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좋은 리더는 이 사람이 언제 가장 빛나는가, 어떤 강점이 있는가, 그 강점을 팀 성과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프레임워크는 MCG 대화 모델입니다. M은 의미입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알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C는 연결입니다. 우리 팀, 조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가를 묻습니다. G는 성장입니다.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일은 노동이 되고, 연결이 없으면 조직은 외로운 공간이 되며, 성장이 없으면 사람은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프레임워크는 측정과 실행, 루틴입니다. ENPS는 직원 순추천 지수입니다. 이 조직을 친구에게 일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하겠느냐고 묻습니다. 9점에서 10점은 추천자, 7점에서 8점은 중립자, 0점에서 6점은 비추천자입니다. 추천자 비율에서 비추천자 비율을 빼 조직 건강을 봅니다. 실행 루틴도 필요합니다. 매일 한 명에게 감사와 인정의 말을 전하고 매주 1대1 미팅을 하며 매달 팀 문화 헌장을 점검하고 매분기 ENPS를 측정합니다. 이제 핵심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목표는 나만의 피플 퍼스트 원칙 10문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로서의 선언이자 흔들리는 순간에 돌아볼 나침반입니다. 원칙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리더가 되려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목적에 두기 위해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를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완성한 원칙은 팀에 바로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리더십 경험을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리더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순간 어떤 가치가 실현되었고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떠올립니다. 반대로 가장 후회했던 순간도 생각합니다. 그때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무엇이 달랐어야 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존경하는 리더를 떠올립니다. 그 리더의 어떤 행동이 사람을 중심에 두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원칙의 재료가 됩니다. 원칙 10문장은 5 영역에서 각 2문장씩 작성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존엄입니다. 구성원의 자존감과 자율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묻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성장입니다.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소통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듣고 말할 것인가를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말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듣는다는 문장은 소통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 영역은 신뢰와 책임 그리고 목적과 의미입니다. 신뢰와 책임은 권한을 어떻게 위임하고 기대와 지원을 어떻게 함께 제공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피플 퍼스트는 책임 없는 친절이 아닙니다. 신뢰와 책임이 함께 가야 합니다. 목적과 의미는 구성원이 일의 의미를 찾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왜 이 일이 중요한가를 먼저 이야기하는 태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좋은 원칙 문장은 구체적인 행동을 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한다는 형식으로 주체가 명확해야 하고 관찰 가능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킬 수 있어야 하며 나의 진짜 경험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문장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우리 팀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은 주체가 모호합니다. 나는 구성원을 격려한다 보다 나는 월 1회 구성원 1명의 성취를 팀 앞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가 더 좋은 문장입니다. 이제 참고용 원칙 예시를 보겠습니다. 나는 구성원의 이름과 개인 상황을 기억하고 먼저 묻는다. 나는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먼저 묻는다. 나는 의사결정 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듣는다. 나는 긴급한 업무 지시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한다. 나는 구성원의 강점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도록 관찰한다. 이 문장들은 모두 행동이 보이는 원칙입니다. 이어지는 예시도 보겠습니다. 나는 피드백을 줄 때 행동과 그 영향만 말하고 성격이나 태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회의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에게 먼저 의견을 묻는다. 나는 구성원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실패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고 심리적 안전을 보장한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분기에 1번 이상 팀과 함께 이야기한다. 나는 구성원이 내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채널을 만들고 유지한다. 그대로 쓰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언어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개인 작업 시간입니다. 5개 영역에서 각 2문장씩 총 10문장을 작성합니다. 존엄 영역에서 2문장, 성장 영역에서 2문장, 소통 영역에서 2문장, 신뢰와 책임 영역에서 2문장, 목적과 의미 영역에서 2문장을 씁니다. 모든 문장은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릿속 가치가 아니라 실제 행동이 보이도록 작성합니다.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내가 실제로 지키고 싶은 행동을 먼저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한 원칙은 파트너와 공유합니다. 옆 사람과 짝을 지어 서로의 원칙 10문장을 읽고 2가지 피드백을 줍니다. 첫째,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과 그 이유입니다. 둘째,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장입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는 방어하지 않고 먼저 듣습니다. 설명하기보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어떤 부분이 불분명했는지 질문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피플 퍼스트 실천입니다. 상대의 말을 존중하며 듣는 경험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파트너 피드백을 반영해 최종 선언문을 완성합니다. 형식은 간단합니다. 누구는 리더로서 다음의 원칙을 따라 사람을 목적에 두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시작합니다. 그 아래 10문장을 적습니다. 마지막에 날짜와 서명을 넣습니다. 선언문은 혼자 간직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팀 단체 채팅이나 정기 회의에서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 선언은 실천 가능성을 높입니다. 말로 꺼낸 원칙은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완성한 원칙은 한 번 쓰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먼저 팀과 공유하십시오. 리더가 자신의 원칙을 드러내면 팀원도 비슷한 성찰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월 1회 점검하십시오. 10문장을 다시 읽고 나는 이 원칙대로 살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 1회 업데이트 하십시오. 리더로 성장하면 원칙도 함께 성숙해야 합니다. 원칙은 고정된 문장이 아니라 성장하는 리더십의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 조직의 피플 퍼스트 현주소를 토론해 보겠습니다. 4명에서 5명이 한 조가 되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째, 우리 조직에서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받는다고 느꼈던 구체적인 순간은 언제였는지 떠올립니다. 둘째, 그 상황에서 리더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떤 결과가 가능했을지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 조직에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합니다. 조직 문화 변화는 구체적인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존엄과 효율이 충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마감과 번아웃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3일 후인데 팀원 1명이 극도의 피로를 호소합니다. 추가 근무를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그 팀원을 쉬게 하고 부담을 분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성과와 성장입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몰아주면 성과는 빠르지만 다른 팀원의 성장 기회는 줄어듭니다.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이번에는 리더의 언어를 실습합니다. 상황은 팀원이 중요한 자리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제시한 경우입니다. 리더는 그 직후 팀원과 단둘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리더, 한 사람은 팀원 역할을 맡고 짧게 역할극을 진행합니다.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SBI 모델을 따랐는지 돌아봅니다. 팀원 역할을 한 사람은 방어적이었는지 성찰하게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좋은 언어는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제 자기 성찰 질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구성원에게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라고 말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히 결과만 칭찬했는지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을 인정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또 우리 팀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성격 때문에 조용한 것인지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해서 말하지 않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구성원이 내 대한 불만을 직접 말할 수 있는지도 리더의 중요한 진단 지점입니다. 우리 조직의 피플 퍼스트 수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성원은 실수를 말할 수 있는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가? 성과가 낮을 때도 존중받는가? 리더는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맥락을 이해하려 하는가를 살펴봅니다. 또 조직의 제도는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리더의 언어는 성장과 공감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검은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피플 퍼스트는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누군가가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의에서 누구의 말을 먼저 듣는지, 실패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성과가 낮은 구성원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문화의 실제 모습입니다. 작은 장면이 반복되면 팀의 기억이 됩니다. 오늘 작성한 원칙 10문장은 그 작은 장면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해주는 기준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5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은 목적입니다. 구성원은 성과 창출의 수단이 아니라 존엄을 가진 존재입니다. 둘째, 충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존엄과 효율의 충돌 앞에서 리더의 선택이 문화를 만듭니다. 셋째, 언어가 문화입니다. 넷째, 선언보다 행동입니다. 피플 퍼스트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다섯째, 나부터 시작합니다. 조직 문화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피플 퍼스트의 핵심 공식은 존엄 곱하기 자율 곱하기 의미가 지속 가능한 성과라는 것입니다. 존엄이 없으면 사람은 소모됩니다. 자율이 없으면 사람은 수동적이 됩니다.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지칩니다. 세 요소 중 하나라도 0에 가까워지면 지속 가능한 성과도 약해집니다. 단기 숫자는 나올 수 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피플 퍼스트는 가장 인간적인 리더십이면서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성과 전략입니다. 오늘의 구조는 why, how, what, so what, now, what의 흐름이었습니다. 왜 피플 퍼스트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어떻게 실현되는지 사례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 프레임워크를 살펴보았고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원칙 10문장과 토론으로 성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변화도 이 순서를 따릅니다. 이유를 이해하고 방법을 익히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실천할 체크리스트입니다. 1주체는 피플 퍼스트 원칙 10문장을 최종 완성하고 팀과 공유합니다. 또 팀원 1명과 MCG 모델 기반 1:1 미팅을 30분 진행합니다. 2주체는 SBI 피드백 모델을 실제 상황에 최소 한 번 적용하고 회의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에게 먼저 의견을 묻습니다. 3주체는 팀원 강점 3가지를 파악해 말해줍니다. 4주체는 EMPS 미니 설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팀과 공유합니다. 피플 퍼스트 리더십 선언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조직은 단기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목적으로 두는 조직만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서는 것입니다. 오늘 작성한 원칙 10문장은 리더로서의 첫 공개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지키는 일상의 선택들이 쌓이면 여러분만의 피플 퍼스트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90일 실행 과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하십시오. 팀원 1명에게 구체적인 인정의 말을 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말합니다. 둘째, 이번 주 안에 실천하십시오. 피플 퍼스트 원칙 10문장을 팀 채팅방이나 정기회의에서 공유합니다. 셋째, 90일 동안 실천하십시오. 팀원 전원과 MCG 모델 기반 1:1 미팅을 한 번 이상 진행하고 90일 후 EMPS를 측정해 변화를 확인합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참고 자료를 소개합니다.
다니엘 핑크의 드라이브는 내재적 동기의 과학을 다룹니다. 에이미 에드먼슨의 두려움 없는 조직은 심리적 안정감을 설명합니다. 사이먼 신에게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는 서번트 리더십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사티아 나델라의 히트 리프레시는 공감 리더십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구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갤럽 자료, 넷플릭스 컬처 덱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을 맞아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조직에서 피플 퍼스트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플 퍼스트 실전, 채용부터 퇴직까지 구성원 생애 주기 전 과정에서 피플 퍼스트를 적용하는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작성한 원칙 10문장은 꼭 공유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바뀌면 조직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